요양병원에서 5년간 지내던 고 이순자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곳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피하듯 눈길을 돌리거나 억지로 웃는 표정 속에 감춰진 불편함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특히 자식들 간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고 작은아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딸들은 간간히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대화 대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던 장례식장은 한마디로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씨의 부고가 전해진 후 모두를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과 유언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유언장이라며 의아해했지만 누구도 그 내용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면서도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말과 유언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 사이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평소 검소하고 단출한 생활로 자식들에게 늘 모범적인 어머니로 비춰졌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아껴 쓰고 자신보다는 항상 자식들을 우선시하던 그녀였기에 자식들은 그녀의 삶이 단조롭고 투명하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묻혀있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평온했던 장례식장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속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던 자식들은 은행에서 이순자 씨의 자산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엄마 명의로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라는 큰아들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마주한 진실은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명의로 된 통장은 자식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의 통장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관리된 통장들이 여러 개 더 발견된 것입니다.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통장이 있는 걸 어떻게 아무도 몰랐지? 큰딸은 당황한 표정으로 작은딸에게 물었지만 작은딸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통장에 기재된 잔액은 자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평소 검소하게만 살아온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금액을 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비자금을 모셨다는 거야? 작은아들이 흥분하며 물었지만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혹시 누군가 어머니 돈을 빼돌린 거 아니야? 너네 중 누가 관리한 거야?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았고 작은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큰딸은 둘 사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불신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은 통장의 내역을 확인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고액이 출금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야? 어머니가 이런 돈을 어디에 쓰셨던 거야? 그가 외치자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쓰신 거 아닐까? 병원비가 꽤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러나 그 금액은 병원비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컸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비나 병원비가 아니야.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셨던 게 분명해. 큰아들은 자신의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작은아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빚이라도 있었던 거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줬다든가? 그 말에 큰딸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군가라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잖아. 가족들 간의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고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가중되었습니다. 어머니 돈을 누가 빼돌린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던 거야? 라는 큰아들의 공격에 작은아들은 억울함에 소리를 지르며 항변했습니다. 난 정말 몰라.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의 비밀스러운 재정 관리와
그 흔적은 가족들 사이에 깊은 불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는 와중에도 아무도 이순자 씨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한 진실은 그녀만이 알고 있었기에 가족들은 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비밀은 그저 통장 속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단서들은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며 장례식장을 더욱 냉랭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고인의 마지막 남긴 흔적에 쏠리며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날, 가족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한 변호사가 등장하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고인의 유언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순자 씨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정적을 깨웠고 가족들은 순간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불편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어머니께서 그런 걸 남기셨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는 자신의 모든 유산을 정리하며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유언장은 평범한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자산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준 김철수 씨에게 남기고자 한다. 변호사가 이 말을 읽자마자 장례식장에는 숨죽인 침묵이 흐르다 곧바로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철수가 대체 누구야?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그 사람에게 유산을 남기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작은아들도 흥분하며 변호사에게 다그쳤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고인의 자필 서명과 지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서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더 이상할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격하게 반응한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우리를 배신한 거라고요. 자식들과 손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 사람에게 절반이나 준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고 친척들은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김철수라는 사람이 요양병원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이 화난 얼굴로 물었습니다. 요양병원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그 사람과 친해졌다고요. 그게 왜 유산을 반이나 줘야 할 이유가 됩니까? 큰딸은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힘들게 계시던 건 알았지만 설마 그곳에서 누군가와 이런 관계를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고 믿었는데 이게 뭔가요? 하지만 정작 변호사가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읽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유산은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되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진심으로 나를 챙긴 자식에게 가장 큰 몫을 줄 것입니다. 변호사의 이 한마디는 자식들 사이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당당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나야말로 가장 큰 몫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작은아들 박준수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챙긴 적이 없잖아. 전화 한 통도 잘 안 했으면서 무슨 소리야? 가장 분노에 찬 표정은 여전히 큰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항상 가족들을 먼저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철수가 누군지 당장 알아내야겠어요. 라며 손가락을 휘둘렀습니다. 그 와중에 친척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이순자 씨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김철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설마 요양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모든 시선이 변호사와 가족들에게 집중되며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유언장의 한 구절을 읽으며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며 내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이 유산은 내가 누군가에게 진 빚이나 속죄가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작은 보답이다.
이 말은 가족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유 원장이 단순히 유산 분배를 넘어 이순자 씨가 평생 간직했던 감정과 비밀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변호사를 향해 더 많은 답변을 요구하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고인께서 명확히 의사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분노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김철수라는 이름과 유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몫에만 집착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유 원장은 그녀가 생전에 간직했던 비밀과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고, 가족들은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순자 씨와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요양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이순자 씨는 어느 날 병원 복도를 지나던 중 김철수 씨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시설팀에서 자그마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자신 역시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은 처지였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말수가 적고 묵묵한 사람이었지만 순자 씨 앞에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곤 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더니 이젠 아예 나를 잊은 것 같아요. 라는 그의 말에 이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족들이 저를 챙기는 척하면서도 결국엔 자기들 생활이 더 중요한가 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병원의 식당에서 시작된 작은 일화로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씨가 김철수 씨를 위해 몰래 간식을 챙겨 건넸고, 김철수 씨는 감사의 뜻으로 병원 옆 공원의 예쁜 꽃을 따다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참 예쁘네요. 제 마음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수줍게 웃던 그의 모습에 이순자 씨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둘은 공원을 함께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들의 연애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동행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돌보지 않지만 철수 씨와 있으면 살맛이 나요. 이순자 씨는 늘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역시 그녀와의 시간을 통해 점차 활기를 되찾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김철수 씨는 다리가 불편해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의 아픈 다리를 보며 마음 아파하곤 했습니다. 이러다 다리 더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치료는 받아야죠. 라며 걱정하던 그녀는 어느 날 병원 계단에서 힘겹게 내려오는 김철수 씨를 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철수 씨, 치료비는 제가 낼게요. 더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요. 김철수 씨는 당황하며 처음에는 강하게 거절했지만 이순자 씨의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선뜻 꺼내 그의 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수 씨가 건강해야 나도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은 김철수 씨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은 김철수 씨는 이전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순자 씨에게 더 깊은 감사를 느끼며 그녀를 위해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이건 고마움의 표시예요.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해 주세요. 목걸이를 건네받은 이순자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런 선물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철수 씨가 내 삶의 선물이에요. 요양병원의 단조롭고 외로운 일상 속에서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보듬고 삶의 이유를 다시 찾게 해주는 소중한 동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병원 옆 공원의 벤치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생길 줄 몰랐어요. 라는 이순자 씨의 말에 김철수 씨는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가족이에요. 라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유언장과 비자금이 얽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가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순자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며
자식들을 위해 쌓아둔 돈 중 일부를 자신만의 비자금으로 남겨두었고 그 돈을 요양병원에서 알게 된 김철수 씨의 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비자금을 그 사람에게 썼다고요. 큰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고작 1,000만 원이었음에도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을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마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반면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긴 한가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찾아뵀죠? 그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이 장례식장을 감쌌습니다. 막내 아들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한테 말은 하셨어야죠. 가족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며느리는 냉소적인 어투로 응수했습니다. 말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뭘 했겠어요? 결국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 그분이 어머님께 더 가까웠던 건 사실 아니에요. 이순자 씨가 비자금을 마련한 배경과 그 돈의 행방이 드러나면서 가족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왜 우리에게는 숨겼느냐며 이순자 씨를 원망했지만 정작 그녀가 그 돈을 쓴 이유는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이 느낀 상처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치료비로 1,000만 원이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도 아닌데 왜 우리 어머니 돈으로 그런 일을 했냐고요. 그녀는 차마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우리보다 그 사람과 더 행복하셨을지도 몰라. 그의 말에 큰딸은 돌아서며 다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머니를 외면했다는 거야. 우리도 바쁘게 사느라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그 순간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며느리 김미경은 그럼에도 어머님께 더 나은 요양병원을 알아봐드리지 못했던 게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라며 다소 차분한 태도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도 억울함과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김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게 되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 막내 아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야. 결국엔 우리의 잘못이지. 비자금을 둘러싼 진실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순자 씨가 느낀 가족들로부터의 소외감과 상처, 그리고 김철수 씨를 통해 얻은 작은 위로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가족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나섰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배신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녀의 냉담한 태도에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 아닐까요? 비자금의 행방과 이순자 씨의 선택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갈등은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가족 간의 무관심과 소통 부족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을까? 그날 밤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장례식장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이순자 씨의 유산 분배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유산을 가족들만 나눠 가지려 했지만 이순자 씨의 유언장은 분명히 김철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비난과 논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왜 그랬을까? 큰아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철수 씨가 어머니를 어떻게 이용한 거 아니야? 며느리 미경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철수 씨가 어머님 곁에서 좋은 말만 했겠죠. 그런데 그게 다 속셈이었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래 침묵하고 있던 막내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 마지막 선택마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아? 그녀의 말은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어느새 장례식 구석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철수 씨 역시 상황이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쏟아내는 의심 어린 말들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순자님에게 어떤 요구도 한 적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도와주신 건 제가 외롭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였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철수의 말에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큰아들 민수가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 어머니와 함께 하신 시간 동안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셨나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순자님은 늘 여러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주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분과 시간을 나누는 것뿐이었죠. 제가 여러분의 자리를 채울 순 없었지만 그분은 저에게 늘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자식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막내딸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롭게 했던 것 같아. 어머니가 이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가 돼. 며느리는 처음엔 억울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로 어머님이 원하셨던 건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머님이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철수 씨, 어머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어머니의 뜻을 따를게요. 김철수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날 가족들은 유산 분배를 놓고 더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원했던 사랑과 화합을 되찾기 위해 서로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민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순자 씨가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이 행복하게 함께 지내는 것. 나를 위해 울 필요 없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주길 바란다. 그 노트를 읽은 민수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날 이후 가족들은 더 자주 모여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의 유산은 그들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로 남았고 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랐던 화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삶은 단순히 한 가족의 상속 문제를 넘어서 노후 준비와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금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요양병원에서 보낸 시간과 그곳에서 만난 김철수 씨와의 따뜻한 동행,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 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족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폭로된 비밀과 갈등은 가족들을 한순간의 혼란에 빠뜨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순자 씨의 진심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비자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정성이었으며 이는 자식들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란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것이다. 이순자 씨의 삶의 결말은 결국 이러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을 추구하며 자식들에게도 단순히 물질적 상속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가치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이러한 선택을 이해하며 각자의 삶에서 그녀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노후 준비란 단순히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찾고 사랑과 연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하며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순자 씨의 당당한 결단과 삶의 마지막 여정은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가 보여준 삶의 방식은 사랑과 용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는 남겨진 이들에게 진정한 노후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따뜻함과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